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3%, 코스닥은 0.6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또 순매수를 하다가 또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크게 방향성이 없죠. 그래도 방향성을 좀 가진다면은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또 어제부터는 이 전기 가스업 있죠, 한국전력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철강금속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외적인 재료를 보면은 특별하게 호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계속 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또 중국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러시아에서 뜻하지 않은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서 아직은 이게 종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경기는 계속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뉴스가 지금 하나도 전해지지가 않죠. 여기서 굳이 재료를 좀 찾아본다 그러면은 유가가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수혜주, 항공주 이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운수 장비 계속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실적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녹화하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저기 벨라루스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명령을 발동했다는 이런 또 속보가 뜨더라고요. 이게 바그너 수장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려고 하는 건지, 러시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봐야 아는 문제예요. 또 그리고 하나 또 속보로 들어온 게, 또 바그너 그룹 수장이 벨라루스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빨리 저쪽에 캐치하는 데가 바로 외환시장이고, 또 그리고 이 에너지 유가 흐름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유가 흐름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좋지 않다에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급변동 하는 일이 없죠. 아직은 없죠.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한국으로 돈이 좀 들어오는 이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외환시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쭉 빠져나가고 유가도 이렇게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환시장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가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좀 수급에 집중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걔들 나름대로 우리보다 더 큰 돈을 굴리는데 걔들도 물량 매집하면서 왜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걔들이 이런 돈을 투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 흐름이 괜찮고 주가 위치도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도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장에 특별한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에 맞춰서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이렇게 8개 종목이 있습니다. 8개 종목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도 이렇게 조정을 좀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추세는 상승 구간, 평범한 구간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수급적으로 볼 때는요,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은 돈을 투입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투입해서 바닥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투입해서 바닥을 만들고 주가를 들어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큰 담보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과연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위즈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입니다. 지금 예전의 흐름을 봤을 때 예전에는 한 35,000원 부근에 지지가 됐었고요. 거기 하나 올랐잖아요. 4만원 부근이 지금 지지선입니다. 그럼 어느 선에서 만약에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만 지지를 받고 다시 주가가 턴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현 이화 같은 종목은 지금 탐욕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탐욕이란 말은 이만큼 갔을 때는 탐욕 둔화를 이만큼 지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굳이 현 시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앞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때쯤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 이제 올라오는 요 구간이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만큼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아 베스틸 지수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점 대비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력들이 잘 버티고 있죠. 요거는 오늘 사실 매수도 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한국전력은 어제도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참 좋은 지점이었죠. 그런데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어제도 물론 이렇게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세력들이 지금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며칠 계속 이렇게 검색이 됐죠. 그럼 충분히 이 종목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기였잖아요. 아직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들어가긴 좀 그래도 만약에 눌림목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시장에 여러 가지 불안한 재료들이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뭐 조금 차익 실현하는 듯 하다가 다시 순매수를 했고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추세가 좀 돌아서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그것 다 며칠 된 것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지금 실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수급적인 악재가 좀 있어요. 주식시장 주변에 작전 세력들이 제법 많았는데 다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금융감독에서 좀 까다롭게 감시 감독을 하는가 봐요. 예전에 뭐 한가 8형제가 더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하한가 5형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애널리스트 이제 뭐 기관에서도 이렇게 미리 선침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좀 해먹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치투자연구만 하더라도 뭐 제 이름 사칭하거나 가치투자연구원을 사칭하거나 이런 거 사칭해서 사람들 뭐 카톡방으로 유도를 해서 사람들 속에서 사기 처먹을 놓고 하는 움직임 최근 들어서 조금 없어진 지 오래됐죠. 주식시장에 이렇게 망나니처럼 날뛰던 그런 작전 세력들이 지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돈이 주식시장도 잘 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가 있는데 항상 투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 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돈이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찍어내는 돈도 있고 또 시장에서 뱅글뱅글 돌아가서 돈의 회전이 늘어날 때 이렇게 돈이 늘어납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를 했다가 좀 봉쇄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렇게 회전이 늘어나가지고 경기가 괜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회전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이렇게 석유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중국 경제에 좋지 않다고 다시 정부에서 돈을 푸는 직업 준비율을 낮추고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여튼 지금 돈이 그동안 많이 풀렸다가 잘 돌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의 기회로 봐서는 항상 돈이 지금 줄어 있을 때입니다. 그럼 나중에 언제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작전 세력들 지금 깜빵 가고 있습니다. 깜빵 갔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유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정보 교류를 한다고요. 근데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왜 배운 게 그것밖에 없냐면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들도 나와서 취직을 갖다가 하려 그러면 마땅하게 들어갈 만한 데가 없죠.
그런데 이 번제 전력이 있는 사람들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걔들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기, 뭐 옛날 하던 일, 잘하던 일, 자기 잘하던 일이기 때문에 내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유학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면은 다시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망나니 짓을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요때 우리가 투자로 봐서는 실적 이런 거, 수급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돈이 줄어들 때 항상 투자의 기회가 있다. 또 금융감독에서 쥐 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될 때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도 까불다가 때를 알고 설치해야지, 지금 설치 때가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겠죠. 그런데 뭐 1년 내도록 계속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선거철도 오고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인사도 이동도 있을 수도 있고 감축 감독이 느슨해질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또 쑥 튀어나옵니다. 항상 시장은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괜찮은 기업들 있죠. 괜찮은 기업들. 또 그리고 뭐 짧은 구간 순환 매매를 생각한다면 세력들의 돈 흐르는 걸 쭉 따라가면 되고요. 멀리 바라본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러니까 유보율도 좀 높고, 또 기업도 실적 꾸준히 내고 있고, 그런데 뭐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우리가 쭉 살 때 물량을 잘 모아두게 되면은 또 언제 주식시장에 돈이 뺑글뺑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시장에 악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급은 많고 수요가 좀 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